네, 어머니들 반갑습니다. 다원교육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장보규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일단 예비고일 설명을 들을 어머니들 오셨는데 이게 항상 이 설명회를 할 때마다 이렇게 고민이 좀 많아요. 어떤 주제로 설명을 할지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은데 좀 항상 아이러니한 게 이게 결국은 앞에서 말을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똑같은 컨텐츠나 똑같은 교재를 주고 같은 수업을 시켜도 사람마다 수업을 하는 게 다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작년부터 해서 이제 제가 설명에 올라서는 실제 저의 마음가짐은 내가 안에서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뭘 하는지보다는 어머님들 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결국은 단상에서 올라와서 말하는 건 어머님들한테 하는 거나 사실 학생들한테 하는 거나 차이는 조금 있겠지만 기본적인 습관이나 이런 것들은 다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어떻게 강조를 하면서 어떤 제스처를 취하는지를 사람을 좀 보면서 어머님들 설명에 집중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대치가 상향 평준화가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어머님 컨텐츠는 사실 뭐 저기서 하는 거 여기서도 하고 여기서 하는 거 저기서도 하고 비슷합니다. 예, 다루는 컨텐츠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하고 하는지에 대한 설명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그래도 조금의 차별성은 있는 어떤 컨텐츠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고 빨리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커리큘럼입니다, 어머님들. 저희는 이제 11월 10일 날 개강을 진행하고요. 대수원 실력 과정으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게 대수로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반이에요. 근데 이제 11월 10일에 과정이 넘어가는 거고 현재 저희는 미적분원 실력을 하고 있습니다. 즉 7월에 개강해서 그러니까 구 과정 기준으로 수투를 이미 2번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른 반 같은 경우는 뭐 수투를 시작하는 반도 있고 2번 하고 있는 반도 있는데 저희는 이번 11월 기준 수투가 2번 끝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실 미적분 2가 그렇게 중요도가 막 높아지지도 않았고 굳이 이 타이밍에 미적분 2까지 과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에 다시 이제 백해서 조금 다지는 과정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11월, 12월에는 대수 실력을 정규로 진행하고요. 특강으로는 확통을 합니다. 특강으로는 확통을 하는데 여기 통계를 제가 빼놨어요. 그래서 다른 확통이랑은 좀 다르고요. 확률부터 시작해서 통계까지 쭉 가는 게 아니라 확률에서 자릅니다. 확률에서 자르는데 그러면 통계하는 시간에 그 시간에 뭘 하냐라고 하면 공수원에 있는 경우의 수 순열 조합 있죠. 그래서 공수원 경우의 수 순열 조합 정리를 한번 하고 확통해서 확률까지만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진행을 하는 이유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많은 선생님들이 공감하실 텐데 통계는 사실 암기의 영역이 조금 강하고요. 그 다음에 휘발성이 조금 강합니다. 통계는 뭐 공부해봤자 공수원에 도움이 되는 파트도 아니고 이걸 내가 2학년 때까지 기억을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거는 해야 할 타이밍의 통계는 바짝해서 암기의 영역으로 커버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확률까지 진행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클리닉이라고 돼 있는데 자, 이 클리닉 뒤에 가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은 하겠지만 사실 어머니들 이게 이제 그 5등급제가 되면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1학년 내신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내신이 현 2등급까지 거의 대부분이 1등급이 나오는 구조로 바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내신을 어떻게 대학에서 평가를 할지는 아직 미정이긴 하나 그 미정인 속에서 확고의 1등급을 박아 넣어놔야 어떤 상황이 와도 대처가 가능해져요. 그러면 과거보다 조금 더 이제 1학년 내신이 조금 더 중요해졌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선행을 지금 미적까지 했고 미적분 1까지 했고 대수까지 뭐 하고 하지만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공수 1, 2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도를 나가긴 나가는데 주말 클리닉 불러서 공수 1, 2에 대한 기출 테스트를 매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7월 달부터 이미 이 친구들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총 한 10세트에서 12세트 정도 진행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중등이 내신 대비에 들어갔기 때문에 잠깐 쉬고 있는 타이밍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1, 2월은 당연히 공수원투 집중입니다. 그래서 정규는 공수원 진행하고요. 특강에서 공수2에서 도방으로 이어지는데 자, 2월은 학교를 첫째 주를 가야 되기 때문에 가는 학생들이 좀 많기 때문에 좀 짧게 해서 도방에 조금 집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오면서 연계되는 특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3월부터는 중간 내신 대비 들어갈 건데, 자, 요때부터 어머님들 요일이 바뀔 거예요. 네, 요일이 바뀝니다. 수일반에서 이제 고등 내신 들어가면 주말 시간표가 조금 빡빡해져요. 그래서 평일로 화목 시간대로 변경을 해줄 거예요. 네. 그래서 전반적인 커리큘럼은 이렇게 진행을 될 거고요. 자, 그럼 이런 커리큘럼을 가지고 어떤 거에 좀 집중을 해서 제가 수업을 진행하는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저는 유형 정리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유형 정리만 돼도 현 기준 2등급까지는 그냥 나온다고 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뀌는 기준으로 보면 1등급까지 가능하다고 보는 편입니다. 실제로 학생들하고 어머님들 이렇게 수업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대치의 특성상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심화 노래를 부르고 다닙니다. 노래를 부르고 다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결국 실제 시험 성적이 안 나오는 건 심화 때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결국은 저 꼭대기 위에 있는 확고의 1등급을 제외하고는 진짜 킬러를 내면은 못 풉니다, 어머님들. 50분 동안 예를 들어 중산고나 뭐 중동 뭐 좀 어려운 학교 뭐 진선 이런 데를 예를 들면 실제 1등급 컷을 보시면 돼요. 실제로 뭐 중산 같은 경우 좀 시험이 어렵다고 소문이 난 중산 같은 경우 올해 1학년 1학기 1등급 컷 80점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네 문제는 안 풀어도 1등급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실제 킬러는 3문제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거 외에도 1등급인 친구도 뭔가를 하나를 더 틀린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걸 풀 시간조차 없고 그걸 풀 수 진짜 연습을 열심히 해도 그걸 정말 완벽하게 풀어낼 수 있는 친구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번 중상고 같은 경우는 1학년 때는 100점도 없었습니다. 1학기 때는. 그러니까 진짜 그 심화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여기가 사실 메인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메인인 이유 두 번째는 여기가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가 돼야 심화를 풀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요. 내가 다 알아요. 시험 끝나면 어머님들 이거 풀 수 있었는데 그 시험 끝나면 다시 풀어봐요. 그럼 맞춰요. 아무 의미 없죠. 50분 안에 풀어야 되는데 그 50분 안에 못 풀어서 문제인 거예요. 그걸 몰라서 문제가 아니라. 그죠? 그래서 그 50분 안에 그걸 푸는 연습을 겁나 많이 시켜야 되고요. 그걸 저는 이따가 컨텐츠 설명할 때 설명을 드릴 건데 그거에 특화된 컨텐츠를 하나를 합니다. 그리고 저게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학생들한테. 자, 두 번째는 문제 해결력에 집중을 한다라고 보여주고 제가 이제 이제 1등급과 3등급의 발상의 차이를 보여준다라고 하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면 한 문제를 보통 한 3-4가지로 풀어줍니다. 진짜 쉬운 게 아닌 이상 보통 3-4가지로 풀어줘요. 사실 그걸 3-4가지로 풀어주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학생들이 그 3-4가지의 풀이를 다 받아먹지 못합니다. 진짜 최상위권이 아닌 이상 못 받아먹어요. 그걸 왜 하냐면 그중에 네가 하고 싶은 거 선택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 문제를 이렇게 푸는 게 좋겠다 해서 막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학생들이 풀기 편한 풀인지는 얘기가 다르다고요. 학생들별로 그래프를 그리는 풀이가 좋은 친구도 있고 그냥 나는 계산으로 찍어 누르는 게 쉬운 친구도 있고 그냥 나는 뭐 좀 창의적인 방법을 계속 갈구하는 친구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풀이를 보여주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것 중에서 네가 생각했을 때 네가 제일 빨리 풀 수 있는 풀이로 풀어라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걸 학생 개개인별로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학생들한테 과제 검사할 때나 이렇게 보면 근데 너는 이거보다 이렇게 푸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라면서 제시를 조금 해주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1등급과 3등급의 이제 발상의 차이를 보여줘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3등급인 친구들이 지배적인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가르치다 보면 맞췄으면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말 지배적이에요, 어머님들. 그러니까 하다 보면 뭐가 둘러가든 10분이 걸리든 20분이 걸리든 뭐 중간에 계산 실수를 안 했든 어쨌든 난 맞췄다가 중요한 친구들이에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머님들. 이 집에서 과제 하듯이 시험 칠 것도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학생들한테 너는 그렇게 풀면 안 되라고 하면 이 CR도 안 먹히고요. 반에 이제 1등급인 친구가 있고 3등급인 친구가 있으면 1등급은 이렇게 풀고 3등급은 이렇게 푼다 라고 하고 정말 그 1등급인 친구한테 너 어떻게 풀었어 하면 정말 저렇게 풀거든요. 그렇게 실제로 애들한테 체감을 시켜줘야 돼요. 진짜 1등급 저렇게 푸는구나 라는 걸 받아들일 수 있게 이게 본의 아닌 어느 살짝의 비교가 조금 들어가는 느낌이 좀 있는데 그런 뉘앙스로 조금 이제 보여주는 편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연합반이다 보니까 학교별로 성향이나 문제 문제 수나 난이도나 이런 게 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한 반에 놓고 이제 막 수업을 하다 보면 이런 것들, 즉 학교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는 그런 것들을 해소하지 못하는 간극이 생깁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전부 다 모의고사 다 따로 진행하고요. 50분 딱 주고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진행하는 타이밍이 되면 학교별로 이렇게 안 칩니다. 학교별로 안 치고 애들 시험 범위도 달라요. 그래서 시험 범위대로 다 안 차서 시험지를 다 다른 걸 주고 50분을 주고 풀이를 시킵니다. 그래서 부교재 같은 경우도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고 프린트도 있는 학교도 없는 학교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하나씩 다 대비하려고 그런 것까지 반영해서 이제 모의고사를 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한다고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두 가지 조금 차별성이 있는 다른 선생님들과 좀 다른 어떤 두 가지를 지금부터 보여드릴 거고요. 오답 노트는 어딜 가나 다 하죠. 그거 안 하는 학원은 없습니다. 네, 본 적도 없고. 자, 근데 학생들한테 조금 과제를 할 때부터 체크를 미리 좀 하라고 수업 첫날 얘기를 강조를 많이 합니다. 어떤 걸 많이 하면요, 어머니, 이게 중요해요. 시간에 오래 걸린 문항인데 맞은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맞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머니들. 네? 그러다 보니까 문제 옆에 이렇게 T 표시를 해서 가져오면 그걸 가지고 그걸 베이스로 오답 노트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도 어머님들한테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어머님들의 생각이 좀 궁금한 건 이게 이렇게 풀었는데 틀린 거예요, 어머님들. 이거는 풀었는데 뭔가 개념에 오차가 있거나 계산 실수가 있거나 그런 부분 때문에 틀린 거. 그다음에 이 별표는 그냥 답을 못 낸 겁니다. 객관식이 있지만 그걸 답을 못 낸 어떤 문제가 있을 거고 얘는 맞았는데 한 10분, 5분, 10분 걸린 거예요. 그럼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라고 하면요, 어머님들. 얘예요. 얘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중요한 애가 얘입니다. 사실 여기는 그 다음이에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중요도의 순위를 보면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님들 이게 우리가 한 번의 시험과 그 다음 시험과 그 다음 시험의 간극이 어머님들 한 달 반밖에 안 됩니다. 그럼 한 달 반 동안 내가 이제 시험 2주 전이에요. 시험 2주 전에 내가 어떤 과제를 했는데 진짜 말도 안 되게 모르는 문제가 나왔고요. 또는 엄청 오래 걸린 게 있고요. 뭔가 개념에 약간 간극이 있는 게 있어요. 여기를 컨트롤해야 점수가 오릅니다. 그러니까 내 실력의 향상은 어머님들 여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방학 때는 학생들한테 어떻게 모르는 걸 계속해서 이제 발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알려주는 게 맞고요. 시험 임박에 대해서는 어머니 결국은 점수입니다. 점수를 내기 위해선 여기가 컨트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조금 세분화해서 오답 노트를 만들어 주고요. 시험 임박해서 1주 전은 여기는 제외하고요. 왜냐하면 1주 전쯤 돼서 이거 다시 풀라고 하잖아요, 어머님들. 이거 오답하는데 오래 걸려요. 엄청 오래 걸립니다. 왜냐면 처음도 못 풀었는데 두 번째라고 잘 풀 수 있을 리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오답도 금방 합니다. 한번 풀어봤던 거고 이미 얘는 맞았던 거고 오히려. 그래서 시험 1주 전에 1단계, 2단계를 모아서 한 번 더 나갑니다. 처음 오답 노트는 다 나가고요. 그래서 이렇게 딱 구분해서 해주면 친구들이 시험 직전에도 요 오답 노트를 들고 가가지고 전날 막 보고 가면 똑같은 실수를 잘 안 해요. 네. 그래서 요것도 학생들한테 반응이 좀 좋고요. 자, 이제 내신 때 돼가지고 학생들이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는 컨텐츠인데 10시 이제 수업 시간에 이걸 하긴 조금 시간이 타이트하고요. 수업이 끝나고 나서 학생들한테 이걸 시킵니다. 자, 8문제를 10분 안에 풀어내는 연습이에요. 이게 기준이 8문제인 이유는 이제 1번부터 한 6번 정도까지는 그냥 진짜 너무 쉬운 것들, 보통 뭐 그냥 센 B 수준 뭐 요 정도 수준으로 나오는데 한 7번부터 8개, 7번부터 한 8개, 그 8개를 누가 빨리 푸냐가 1, 2, 3등급입니다. 그걸 이제 다 풀었는데 20분, 30분이 남으면 1등급 가능성이 있는 친구고요. 예. 그걸 다 풀었는데 그걸 그냥 다 맞고 이제 킬러를 못 풀면 2등급이 나옵니다. 근데 그걸 다 못 풀면 3등급이에요. 네. 자, 그래서 8문제를 10분 안에 푸는 연습을 하는데 이 8문제는 다 똑같은 유형입니다. 다 똑같은 유형이에요. 다만 난이도가 좀 올라갑니다. 그래서 완전 기본적인 것부터 점점 난이도를 키워서 이건 못 풀게 됩니다. 이거는 10분 안에는 못 풀게 돼요. 그리고 이걸 10분 안에 못 풀면
똑같은 걸 한 세트 더 풀어야 돼요. 근데 유형은 똑같은데 문제는 달라지겠죠. 유형은 똑같은데 이 10분 안에 못 풀면 무조건 한 세트를 더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한 세트를 더 푸는 거예요. 이건 못 풀어요. 이거 풀면은 더 이상 풀 필요가 없는 친구. 그렇게 해서 하루에 맥시멈 3세트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친구들한테 이론상 30분이라고 해요. 이론상 10분 안에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론상 30분 그러면 10시 반에 집에 가자 하는데 보통 11시 반쯤 갑니다. 네. 왜냐면 한번 푼다고 이걸 다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풀고 오답하고 두 번째 세트 넘어가서 또 풀고 그 마지막 8번째도 못 풀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좀 쉽게 됩니다. 집에 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학생들한테 약간 통곡의 벽이라고 불리는데 좋아하는 애들은 좋아해요. 왜냐하면 맛을 한번 보고 시험 성적을 느껴보면 아 저거다라고 하는 친구가 있고 쌤 오늘은 왜 안 해요? 라고 하는 친구도 있고 주말에 와서 더 달라고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진짜 학생들한테 도움이 좀 많이 되고 요게 돼야 1등급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메인으로 진행하는 컨텐츠예요. 자, 그러면 이제 수업 외적으로 갔을 때 클리닉을 또 어떻게 진행하는가가 또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자, 일단은 지금은 방학이 아니기 때문에 자, 전후 클리닉 합니다. 전후 클리닉을 해요. 근데 방학 땐 전후 클리닉이 조금 힘들죠. 왜냐하면 학생들이 이렇게 다다닥 수업 끝나면 다음 학원 가야 되고 그 다음 학원 가야 되니까. 그래서 방학 때는 제가 시간을 지정해 놓고 시간이 여기 안 적혀 있네요. 네. 저 브로셔 보면 시간이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방학 때는 앞에 아마 있을 수도 있어서 여기 적어놨네요, 제가. 네. 방학 중에는 여기 월수금 화목 요 타이밍에 아무데나 와서 클리닉을 진행할 수 있게 열어둡니다. 저건 당연히 저도 들어가고 조교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학기 중에는 토, 일을 진행할 건데 자 어떤 걸 할 거냐면 여러분들 제가 처음 강사를 시작할 때 이제 학생들한테 질의응답을 받으려고 이렇게 부르면 제일 조금 시간이 아까웠다고 느끼는 게 그냥 와서 질문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고 이런 시스템은 최악이에요. 그러면 시간만 축내다 가는 경우도 있고요. 저 구석에 하는 친구들 이렇게 한번 쓱 보러 가면 한국사 외우고 있어요. 예, 그 거의 스터디 카페로 쓰는 거죠. 저는 이제 그냥 앞에 감독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예. 그래서 무조건 컨텐츠를 진행해야 된다는 마인드가 있습니다. 와서 뭐라도 하나는 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학기 중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통수학 1, 2 기출 테스트를 봅니다. 무조건 하루 토, 일 중 필참입니다. 하루 필참입니다. 무조건 와야 돼요. 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요 사이에 학기 중에 요 사이에 아무데나 와서 공통수학 1, 2 기출 테스트 한번 보고 그리고 과제 한번 쓱 보고 모르는 거 질문하고 가고 네 이렇게 진행을 하고 방학 중에는 어차피 정규반에서 공통수학 1, 2를 하잖아요. 특강이랑. 그래서 대수원이랑 미적분을 조금 기억을 계속 살려서 가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대수원, 미적분 원. 지금 저희 반 친구들 같은 경우는 미적분 원 실력까지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저거 2개 중에 선택을 해서 본인이 조금 약한 걸 진행을 할 거고요. 근데 이제 대수원 실력 단계에 처음으로 들어오는 어머님들께서는 미적분 원이 안 돼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친구들은 그냥 대수원 핵심 유형 테스트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3월 내신 대비가 끝나고 여름방학 1학년 여름방학 이제 1학년에서 2학년 넘어가는 겨울방학에 딱 갔을 때 대수원, 미적분1 둘 다 뭔가 기본적인 유형 정리는 깔끔하게 다 돼 있는 상태로 심화를 진행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클리닉은 이렇게 진행되고 저는 클리닉 때 그냥 앉아가지고 질문할 거만 하고 말 거만 말고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네. 그래서 무조건 어머님들 요게 필참이어야 돼. 요거 있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어머님들이 이걸 알고 시간표를 비워놔 주셔야 제가 강제로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저 때 뭔가 너무 많으면 부를 수 없는 상황이 돼서 학생들이 참여도가 너무 떨어집니다. 그래서 들어오실 분들은 요 시간 잠깐만 비워주시면 그러니까 다 비울 필요 없고요. 그냥 뭐 한 2-3시간만 정도만 아무데나 한 번만 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설명은 다 끝났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하는지
어머니들 그리고 브로셔에 이게 7회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요 6회입니다. 네, 6회가 맞아요. 그래서 12월 21일에 끝나는 걸로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전반적인 설명은 드렸는데 뭐 조금 더 디테일한 컨텐츠에 대한 설명을 막 하면 어머님들 한 30분, 40분 걸려요. 그래서 조금 디테일한 게 궁금하신 어머님들은 이따가 다 끝나고 이제 중간에 나와가지고 또 저한테 개별적으로 질문을 주시거나 학원 통해서 질문 주시면 제가 상담 전화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들. 감사합니다.